자,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홍영표, 노웅래, 송갑석 빼고 여론조사, 표류하는 민주당 공천, 불공정 시비까지. 자, 언론이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조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불공평하죠. 사실 이게 민주당에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보도가 맞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런 식으로 보도를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국민의힘은 지금 주진우 해운대에다 딱 꽂아놨잖아요. 단수공천으로.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공천이 잘 되고 있는 게 석동현 컷오프 시켰어요. 야, 거기서 석동현을 컷오프 시켜? 여론조사 돌려봤겠죠. 경쟁력 없다 하니까 컷오프 시켰어. 거기다가 또 다른 애매한 사람들은 경선을 붙였어. 무리한 당수 공천이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측근 검사 출신의 무리한 단수 공천이요. 몇 개 없어. 대구나 뭐 경북 쪽은 누굴 단수 공천하든 전국적으로 이슈가 잘 안 되고 경선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지? 국민의힘은 나름대로 공천이 부드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하고 전혀 다르게 가고 있어요. 석동현 컷오프 시키고 경선을 많이 시키고. 근데 또 하나 좀 물먹은 애가 장해찬. 장해찬이 수영구 거기는 완전히 텃밭이거든요. 100%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데인데 거기 경선 붙인다는 거야. 거기 현역 의원이 있거든요. 장해찬 안 돼요. 경선 붙이면. 장해찬을 야 그렇게 물을 먹이더라고. 어쨌든 경선 붙여주면 잡음이 없지. 사실 고민정 같은 경우도 경선 붙였으면 됐잖아요. 지금 김상진 예비후보 단식 투쟁하는 것도 접었습니다. 재심 요청도 기각됐다. 그래서 단식 투쟁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단식을 접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는데 왜 이렇게 고민정이 단수공천을 받은 이유가 뭔지 최소한 예비후보한테는 그 결과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여론조사 돌렸는데 몇 월 며칠에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20% 이상 차이 나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알려주면 되고 공개해주면 되잖아.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 민주당에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러니까 공천 잡음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김성진 예비후보는 모든 걸 또 접었습니다. 선당우사를 2번이나 했는데도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민주당을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힘 빠지는 일들을 민주당이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괘씸한 거는 그래도 니네들 우리 찍을 거잖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 개인적으로는 고민정 후보가 출마를 할 거고 고민정이 되느니 오신환이 낫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민주당의 한석이 매우 중요하지만 고민정 같은 애는 특히나 이재명을 엄청 흔들어대기 때문에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 말 좀 통하는 사람 중에 하나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오신환이? 야, 내가 민주당 후보를 안 밀고 상대 후보를 밀진 않아요. 근데 고민정을 응원할 수는 없다. 진짜 진짜 짜증나.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무소속으로는 안 나가실 겁니다. 그분이 김상진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를 권하기도 그렇고 무소속 출마하면은 너무 고생이잖아요. 아마 그분의 선택이겠지만 김상진 예비후보의 선택이겠지만 무소속 출마하면 그 선거 비용이라든지 몇 % 이상 받지만 선거비 보전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무소속 출마가 쉽지 않아요. 자, 민주당의 공천 이야기 다시 한번 좀 들어가면 자, 민주당 총선 공천이 지지부진하다. 임종석 공천 문제 개파 갈등, 친문이냐 뭐 이러면서 개파 갈등되고 평가 하위 20% 현역 의원 상대로 통보에 미적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비이재명계 일부 의원들을 배제한 불공정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와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이긴 하거든요. 253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이 18일까지 공천을 확정한 후보는 51명에 그쳤고요. 경선 지역까지 포함해서 87곳에 불과. 국민의힘은 경선 포함한 지역구 133곳. 국민의힘이 빠르게 정리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민주당 우세 지역일수록 느림보 공천이 뚜렷하다. 전남 세종은 공천 대상자 전무하다. 이들 지역은 민주당의 텃밭,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천 경쟁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텃밭은 조금 천천히 가는 거죠. 빨리 하면은 이제 워낙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거고 전략적으로 천천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건 뭐 갈등 뭐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고요. 친문계 공천을 둘러싼 갈등. 임종석 페이스북에 성동의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아픔을 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출마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게 임종석 이 인간이 하는 짓이 말이 안 되는 게 전략공천 지역이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난 나갈 건데 이렇게 떼쓰는 놈 지가 무슨 왕이야? 왕이냐고요. 이걸 왜 컨트롤을 못하냐고요. 현역 의원도 아니고 여기는 전략공천 지역이다. 딱 얘기하고 임종석은 다른 곳으로 가라. 이 말을 왜 못해? 그럼 무소속 출마하시든가.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특혜를 달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왜 컨트롤을 못하냐고요. 골 때리는 건 고민정은 단수공천을 주고 경선조차 안 시켜주면서 전략공천 지역인데 임종석 경선 시켜줘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어. 그리고 최재성 같은 인간들이 임종석 공천 안 주면 경선 안 붙여주면 뭐 친문들이 난리 날 거다. 난리 나면 어쩌라고. 어쩌라고. 왜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 있어요. 당의 룰이라는 게 있잖아. 지금 고민정 단수공천도 공개하진 않지만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 20% 이상 차이가 났다라고 얘네들은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전략공천 지역이 되면 경선 없이 전략공천으로 당에서 결정하는 거야. 그게 당대표의 막강한 권한이란 말이에요.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었는데 임종석은 안 돼. 민주당이 뭐라 하든 나는 여기 출마해야 돼. 공천 내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당의 룰보다 자기의 욕심이 앞설 수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해당 행위자잖아요. 지들 마음이야. 민주당이 자기 건 줄 알아요. 이게 친문계라는 놈들의 마인드입니다. 민주당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개자식들이죠. 그냥 이재명 대표가 욕 좀 먹고 바람 좀 맞더라도 강하게 나가줘야지. 이런 인간들의 특징이 강약 약강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계속 기어오르는 거예요. 제발 지지자들 믿고 좀 세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셔. 임종석은 문재인한테도 대드는 인간이거든요. 자기의 청와대에 있었을 때 문재인의 뜻을 자기가 꺾었다는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임종석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비서실장이 선글라스 끼고 군복 입고 군 시찰을 합니까? 지가 대통령병 걸려가지고 대통령 놀이나 하고 있고. 이게 임종석인데 자 답답하다. 임종석 하나 정리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자 그나마 조금 좋은 소식은 홍영표, 노웅래, 송갑석 얘네들 지역구에서 얘네를 제외하고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더라. 이인영 빼고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더라. 이건 뭐야? 얘네들 컷오프다라는 거죠. 4선 정도 했으면 이제 나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나마 이런 건 강하게 가고 있다. 홍영표나 노웅래, 송갑석, 이인영. 얘네들을 빼고 간다라는 건 크죠. 임종석도 아마 조용히 정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에 어차피 결정도 안 됐는데 뭐라 얘기하는 건 분란만 일으키는 거니 어차피 임종석은 날릴 거다. 이런 생각일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데. 왜냐하면 홍영표나 노웅래나 송갑석, 이인영을 제외하고 여론조사를 후보 적합도를 경쟁력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라는 건 얘네들 뺀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되게 센 거거든요. 얘네들 4선이에요. 4선. 특히나 얘네들 수박이잖아요. 자 이런 인간들을 빼고 여론조사를 돌린다. 이거는 뺄 거는 거의 확실시다 라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강하게 나가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플랜대로 하고는 있다. 그리고 다선 의원들 지금 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거는 칭찬할 만하죠. 그러면은 임종석은 현역 의원도 아니니까 사실 정리하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지금 돌고 있고 이것 때문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어려운 와중에도 정리할 사람들은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그나마 기분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위 20% 현역에 대한 통보도 아직 안 나오는데 이번 주에 아마 나올 겁니다. 이건 아마 전라도 쪽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전라도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이 대부분 이낙연계인 경우가 많아요. 이낙연계거나 정세군계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전라도의 현역 의원들이 안 싸운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웃긴 게 여기는 싸워줘야 되는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중도층 이런 게 없잖아요. 민주당 간판 달면 찍어주잖아. 그러면 다음 총선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싸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전라도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인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전라도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몸살려 얘네들이. 그러니까 전라도의 유권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에 있는 의원들이 이름을 대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순천 광양에 서동용이라는 의원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서동용. 그런 사람들이 즐비해. 민영배 의원 같은 사람들이 전라도에 꽉꽉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민영배 의원처럼 싸울 수 있는 사람. 수도권은 박빙의 승부가 많으니까 전면에 나서서 선명하게 싸워주는 걸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납득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렇잖아요. 여기는 너무 한쪽으로 강하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 박빙의 승부를 하니까 지역구 관리상 문제는 전라도는 아니잖아요. 전라도는 싸우면 거기 있는 지지자들이 좋아하는데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안 싸운다니까. 몸살이고 재선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전라도를 싹 다 갈아 넣어야 되는데 하위 20% 전라도의 의원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전라도 유권자들이 불만이 진짜 많다니까요. 공천에. 전라도 같은 경우가 개발도 지지부진하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유권자들 입장에서 속 터지는 게 경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민주당을 찍어주면요. 민주당의 지역구 의원들끼리 잘 연대하면 공통적 역할 분담을 딱 하고 그 지역에 개발이나 발전을 위한 장기 플랜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안 바뀌니까. 지자체장도 안 바뀌니까요. 그러면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지역별 이기주의가 아니라 잘 연대해서 같이 공동사업을 벌이고 이런 거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얘네들이 이걸 안 해요. 자기 욕심만 챙겨. 지자체장들도 국회의원들도 바로 옆 동네인데 서로 싸워. 그러니까 전라도가 발전이 더딘 거예요. 할 수 있잖아. 그런 걸 안 하니까 이번에 전라도 쪽의 공천은 진짜 물갈이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 하위 20% 명단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될 거고 그때 되면 조금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자, 일부 지역 상대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득보다 실이 더 많아 보인다. 이런 게 언론의 분위기입니다. 친명계 내부에서조차 이 대표가 불필요하게 일을 키웠다고 반발하고 있대요. 이 대표에게 불출마 권유받은 문학진 전 의원은 당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찐명인 사람들은 집어넣고 아닌 사람은 뺀 여론조사 6건을 확인했다.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당에 요구할 것이다. 뭐 이 정도 시끄러운 거는 당연한 건데 이번 총선 분위기가 민주당 쪽으로 흐르지 않고 있다. 이건 매우 불길한 상황입니다. 안 좋아. 민주당이 좀 더 확실하게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를 우리가 바라는데 얘네들이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좀 더 선명하게 바뀔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그게 참 어렵다. 안타깝습니다. 조국 신당이 또 나오면서 갈등이 또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두 가지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론 자체가 크게 흔들릴 건 아닌데 집토끼들 어쨌든 민주당을 찍을 사람들의 열정이 식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거 전략 중에 제일 좋은 건 유권자들의 욕망에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불을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권자들의 욕망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욕망에 불을 못 붙이고 불을 꺼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나지가 않는 거지. 신나지가 않아요.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 공천을 하고 경선을 통해서 웬만하면 다 경선을 통해서 뽑도록 하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고민정 단수 공천부터 뭔가 답답해. 투명하지가 않아. 이런 얘기 나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욕망의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아, 이번에도 공천이 또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국 신당 때문에 투표에 그게 꺾인다? 그건 아직 멀었죠. 네. 그거는 조국 신당 쪽에서 뭘 할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는 조국 신당은 차라리 이슈를 반윤석열 뭐 이쪽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민주당 답답한 거보다 조국 신당이 나와서 언론에 자꾸 노출되는 거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조국이 어떤 사람들을 내세우느냐가 결국은 포인트가 될 것이고 비례연합정당에서 어떤 사람들을 내세울 것이냐 어떤 사람들을 앞번호에 넣을 것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고민정이 단수공천을 받고 야, 고민정 같은 애가 되느니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처럼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에 소수정당한테 너무 많이 배분을 해주고 거기에 패미들이 막 깔려 있어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쨌든 이슈가 지금 그나마라도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발언하는 게 윤석열이나 한동훈한테 굉장히 세게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까지는 낫습니다. 근데 자, 이제 조국 신당에 인물들이 등장을 했어. 비례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나왔어. 근데 반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쫙 깔려 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힘 빠지는 거죠. 아니면 오히려 아예 그렇게 해주면 그래, 우리는 몰빵 간다. 조국 버린다. 이렇게 또 선명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례연합정당을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비례연합정당을 정말 잘해야 돼요. 여기에 정말 참신한 인물들 잘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정 같은 사람이 있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례연합정당이나 조국신당에도 그런 사람들이 꽉 채워져 있으면 힘 빠지는 거죠. 힘이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례연합정당을 준비하고 있는 게 박홍근 전 원내대표죠. 박홍근 의원이 진짜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해주기를 바라요. 비례연합정당에 진짜 참신한 인물들이 좀 깔리고 소수정당들 떼쓰는 것 좀 탁탁 막고 패미들 안 들어오게 딱 막아주고 이렇게 좋은 인물로 딱 채우면 조국신당에 표 안 가요. 근데 여기가 지지부진하고 막 패미들 껴있고 막 그래봐. 그러면 조국신당에 눈이 갈 수밖에 없어. 조국신당에는 전에 열린민주당 같은 사람들이 쭉 있다. 이러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선택지가 하나 더 있으니까 나는 여기다 찍겠어. 이런 사람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비례연합정당 우리가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민주당 이름으로 151석을 해야 된다. 문제는 비례연합정당에 고민정 같은 애들이 쭈루룩 있으면 민주당 51석 이상 하는데 이거 비례전당에 찍어주는 거가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들 거 아닙니까? 고민정 단수공천 때문에도 우리가 짜증나 죽겠는데 결국은 비례연합정당 민주당이 잘하면 돼요. 자,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 그 작업이 우리가 원하는 좋은 사람으로 잘 채워지고 소수 정당 중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채워주면 조국 신당이고 나발이고 파괴력 없어. 근데 비례연합정당에 고민정 같은 애들이 쭉 채워져 있어봐. 우리가 힘이 나? 힘이 안 나지.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픈빨로 몇 % 좀 나왔지만 수박들이나 청와대 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쭉 채우잖아요. 지지율 쭉 빠집니다. 차라리 수박들이 가주면 우리는 더 선명해져. 더 선명해집니다. 뭐가 됐든 조국신당도 비례연합정당도 결국은 사람 잘 찾아서 잘 꽂아 넣어야 돼. 그거 아니면 진짜 우리가 힘이 쭉쭉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국신당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불안한데 이 사람들이 비례 앞번으로 갈 거냐 그걸 지켜보면 돼요. 결국은 우리가 표를 줬을 때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켜봐야지 돼요. 그때까지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지금 민주당 하는 게 불안하잖아. 비례연합정당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연동형을 선택하는 순간 이 고난이 확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병립형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뭐 의석수 몇 개 내놔라 뭐 해라 이 난리 치고 있잖아요. 병립형 갔으면 잠깐 욕먹고 끝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막 신나서 후보들 알리고 막 이런 상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